그래서 결국은 이 정도 되면 이제 검찰이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김건희를 무죄로 가는 거는 불가하다. 어떻게든 조사를 해가지고 재판을 해갖고 다만 공범들하고 비슷하게 최소 2, 3년형이라도 친 다음에 나중에 뭐 보석을 해주든 뭐 형집행정지를 해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을 거고, 이것 때문에 우정이 넘치는 심우정이는 대가리가 뽀개질 것 같은 거예요. 왜? 통제가 안 되거든, 이 정보에 대해서. 언론사가 이렇게 마음대로 수사 기록에 가까운 이 자료들을 꺼내보고 있는데 검찰은 여기에 대해 이런 당구를 못 하잖아. 이런 자료들을 꺼내다가 보도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뭐 이러고 욕을 하고 싶어도 언론사가 취재를 통해서 취득했다는데 어떻게 취득했는데요? 취재원 보호 때문에 몰라요. 그러면 이걸 흘린 지네들이 이게 어디로 새고 나가고 있구나 하고 파이프를 잠궈야 되는데 잠글 수가 없다는 거지. 따라서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으니까. 이렇게 되면 JTBC 압수수색 들어가나요? 압수수색을 들어가도 거기 없겠죠. 네. 그렇죠. 뉴탐사를 아무리 털어도 뉴탐사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손작 같으면 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가 없어요. 우리는 기록도 우리 이 방송에 대한 거는 유튜브 서버에만 남아있으니까 증거가 필요하시면 유튜브 서버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심우정에 해결해야 될 큰 문제는 디올백이라며, 디올백. 근데 수심이가 한쪽은 기소해라, 한쪽은 기소하지 말라야.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면 김여상 기소 안 하고 최재형 목사만 기소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법이 충돌을 하게 되면서 윤석열이 걸려 들어가게 되는 거지. 윤석열과 함께 검찰의 법 집행 자체가 전부 다 나가리가 나게 생긴 상황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모두 풀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JTBC입니다. 뭐 대한민국 방송에 JTBC밖에 없어요 지금. 네. 검찰 전문 방송, 탄핵 전문 방송 JTBC 보도 내용인데요. 검찰이 김건희와 최재형 목사 모두를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를 했고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권고를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권고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팀은 법리 검토 후에 모두 불기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수심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돼서 2018년에 생겼으니까 수심이 생긴 이후로 최초. 수심이가 기소하세요 했는데 안 한 경우는 최초가 이번이 최초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근데 지금 웃긴 거는 다른 뭐 기사를 보면은 다음 주에 이제 명품 가방, 그 디올백 사건을 처리한다고 해요. 근데 도이치모터스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다 이게 털어준다? 가능할까? 심우정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동시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동시에 세트로 털어버리려고 했는데 JTBC가 이거 디올백은 모르겠고 도이치모터스는 그냥 못 가. 라고 지금 이걸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다시 분리해갖고 기소, 불기소 여부를 쓰기 위해서는 지금 지난번에 했던 조사 자체를 완전히 백지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아. 근데 사실 여기 뉴스에 지금 저희가 그 편집을 해서 안 나온 부분인데 여기서도 큰 건이 발견된 거예요. 뭐냐면 그때 12시에 때려요 뭐 3천만 이거 있었잖아. 거기에 관련된 거를 물어봤었대. 혹시 그거 알고 계시냐고. 누구한테? 김건희한테 이번에 디올백 조사 받으러 갔을 때 세트로 같이 했잖아. 그걸 물어봤다고? 자, 이건 SBS 단독. 이걸 보도거든요. SBS가 텄어요. 요거는 이거를- 이제 김건희를 옹호하는 보도 같은 근데 느낌이 옹호 드는 같은데 거죠. 사실은 뒤에서 칼을 꽂은 거죠. 그래서 7초 뒤에 주문한 게 이게 우연이냐, 그러니까 내가 직접 주문한 거다라고 김건희가 그때 비공개 그 조사에서 말을 했다는 게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한 번도 존재하는지 몰랐던
비공개 조서 안에 김건희의 진술 내용이 이번엔 있었구나. SBS로 새 나온 거야. 어?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SBS는 이 내용을 김건희 실드 친다고 해준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애초에 자기는 주가 조작 세력하고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 내가 직접 한 거다라는 차원에서 아 그때요? 3천만 원 뭐 우리 엄마가 던진 거 때려주기로 한 거요? 제가 했어요. 했어요. 제가 직접 했어요. 라고 진술을 해버렸다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되면 거기 간 검사가 똘똘한 놈이 휴대폰 뺏기겠냐마는 저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술이 꼬이니까요. 이건 못 들은 걸로 하고 그냥 제가 한 게 아니라 아, 그 당시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담당자가 했는지 내가 했는지 거래가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직접 하셨다고 진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고 하는 충고를 해줬어야 되는데 네 그러셨군요 하고 받아 적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기소장에서 이게 연관이 없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미 거기에 대한 검사의 의견이 이미 그거는 통정매매라고 법원이 확정을 지었어요. 때리라고 해갖고 때린 이 기록이 있으니까 그 통정매매 기간에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김건희가 거래 버튼을 직접 눌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연의 결과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게 검사의 의견인 거야. 그렇죠. 왜냐면 통정매매를 했다고 했으면 아니야 나는 그런 거 활용당했으니까 몰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모질이가 통정매매가 불법인 줄 아니까 아니요 그 통정매매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한 내 건데 판단으로 한 거예요? 내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근데 이미 누가 봐도 7초 만에 똑같은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건 통정매매라고 답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검찰이 김건희가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주장을 함으로써 김건희는 통정매매 시간에 맞춰서 정말 우연히 7초 만에 같은 금액과 주문량을 낸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게 검사 의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를 덮어놓은 거야. 쉽게 말하면 이 진술이. 이거를 오늘 발견을 아니지 진즉에 발견을 했겠지만 오늘 보도가 됨으로 어제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통정매매임을 피하기 위해서 또 오히려 지가 죄를 더 뒤집었어. 그러니까 얘네들 머리가 이런 수준인 거야. 얘네들은 진짜 변호사 없이 혼자서 어디 가서 말하게 놔두면 안 돼. 어? 그래서 이 보도는 김건희를 도와주는 보도가 아니고요. 김건희가 통정매매에 가담했으면서 안 했다고 거짓 진술까지 했다라고 하는 죄를 부가로 얹어주는 이런 보도가 되게 생겼다는 것이죠.